다음은 개정법에 따른 이제 급여 산정 부분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급여 산정은 종전기간과 이후기간을 각각 달리 계산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즉 달리 계산하면서 종전기간과 이후기간이 계속해서 연결되는 그런 이제 재직자의 경우에는 각각의 법을 적용해서 급여를 산정하고 그 산정된 급여를 이제 재직기간별로 비례 계산을 하는 그런 이제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즉 이제 종전기간과 이후기간을 각각 달리 계산하는데요. 종전기간의 일시금을 산정하는 방법에 있어서 이제 5년 미만인 경우에는 이제 보수월액 곱하기 총재직년수 곱하기 100분의 120 이렇게 산정을 하고요.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보수월액 곱하기 총재직년수 곱하기 100분의 150에다가 보수월액 곱하기 총재직년수 곱하기 5년 초과 재직년수 나누기 100 이렇게 해서 이제 산정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뒤에 적색 부분을 표시했다시피 여기서 산정된 급여에다가 총 재직기간분의 종전기간 비율을 적용토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개정법 이후 일시금을 산정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5년 미만은 기준소득월액 곱하기 총 재직년수 곱하기 100분의 78입니다. 산정 방식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5년 이상인 경우에는 기준소득월액 곱하기 총 재직년수 곱하기 1000분의 975에다가 기준소득월액 곱하기 총 재직년수 곱하기 5년 초과 재직년수 곱하기 10,000분의 65 이렇게 해서 일시금이 산정이 되면 그 산정된 급여에다가 총 재직기간분의 이후기간이라는 이 비율을 적용해서 그렇게 산정합니다. 그래서 종전기간에 대한 그 총재직기간, 그 다음에 이후기간에 대한 총재직기간, 이것은 똑같이 반영을 하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33년을 근무하신 분 같으면 종전기간도 33년분의 종전기간, 이후기간도 33년분의 이후기간만큼 그 해당되는 재직기간을 여기서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급여 산정에 있어서 보수월액에다 곱하는 또는 기준소득월액에다 곱하는 총 재직연수는 전체 재직연수를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종전기간이 20년이고 이후기간이 13년이라 하더라도 여기서 종전기간 일시금 산정에 있어서 총 재직연수는 33년을 적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종전도 33년, 이후도 33년 이렇게 재직기간을 적용해서 산정된 급여를 결국에는 그 종전과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비례해서 그렇게 급여를 산정하는 것입니다. 사례별로 급여 산정하는 방법입니다. 간략하게 법 시행 이전 기간과 이후 기간이 있을 때 법 시행 이후 기간만 존재하는 그런 이제 재직자의 경우입니다. 2010년 7월에 임용이 돼서 2012년 12월 말일날 이제 퇴직을 한 경우인데요. 이 경우는 간단합니다. 법 시행 이후 기간에 임용이 돼서 퇴직을 했기 때문에 모두 현행법을 적용을 해서 그렇게 급여를 산정하면 되는데요. 즉 퇴직 당시 기준 소득월액 185만 원에다가 재직기간을 곱하고 그 재직기간에 100분의 78을 적용하면 급여액 360만 7,500원이 산정이 되는 것이고요. 퇴직수당도 마찬가지로 퇴직 당시 기준소득월액에다가 재직기간 그리고 지급비율 10,000분의 650 지급비율을 적용하면 30만 620원이 산정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산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직기간 5년 이상인 자도 마찬가지인데요. 재직기간 5년 이상인 자는 급여 산식이 좀 달라질 뿐입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각각의 급여를 산정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나중에 급여 종류별 산정 방법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여기서는 산정 방식이 이렇게 된다라고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퇴직 일시금인 경우에는 좀 산정 방식이 복잡한데요. 여기에 보시다시피 기준소득월액 곱하기 재직년수 곱하기 1000분의 975 플러스 기준소득월액 곱하기 재직년수 곱하기 5년 초과 재직년수 곱하기 10,000분의 65 이런 식으로 해서 산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퇴직수당도 최종 퇴직 당시 기준소득월액 285만 원에다가 6년 곱하기 10,000분의 2275 이거는 퇴직수당 이제 지급 비율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렇게 해서 산정된 금액이 389만 250원 이렇게 해서 5년 미만인 경우와 5년 이상인 자가 결국에는 산정 방식은 비슷한데 반대 이제 산정 체계는 비슷한데 산정 방식이 조금 다르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다음은 법 시행 전후 기간이 이제 걸쳐서 있는 경우에 이제 방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 시행 전후 기간이 걸쳐져 있는 경우에는 이전 기간 따로, 이후 기간 따로 이제 급여를 산정해야 될 텐데요. 이전 기간에 대한 보수월액이나 평균 보수월액을 평가하는 방법은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보수 인상률을 적용하는 방법과 또 하나는 법 시행 당시의 그 기준소득월액과 그 다음에 최종 퇴직 당시의 기준소득월액의 그 변동률을 적용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례를 들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1986년에 임용된 공무원이 2015년 12월 31일 날 이제 퇴직을 했을 때 이제 급여를 산정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사례를 보면 종전기간은 23년 5월, 법시행 이후 기간이 이제 6년 7월에 있는 그런 공무원이 될 텐데요. 아래 이제 2010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보수 인상률이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조건 하에서 이제 급여를 어떻게 산정하는지, 이제 보수 월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전기간 평균 보수월액을 이제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종전기간 평균 보수월액은 2007년, 2008년, 2009년 3개년도의 보수월액을 이제 평가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즉 각각의 그 당해 연도의 보수 인상률을 적용해서 평가를 해서 나온 총 값에다가 36개월로 나눠서 그 평균 보수월액을 산정합니다. 그래서 총 토탈 값이 101,512,704원을 가지고 36개월로 나눠서 2,819,797원이 이제 산정이 된 것이고요. 이게 이제 결국 종전기간 연금 산정을 위한 이제 평균 보수월액이 되는 것이고요. 2009년 말 시점의 평균 보수월액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보수월액이 또 있는데요. 2009년 말 현재의 이 사례에서 보수월액은 284만 5천원으로 지금 그렇게 예시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2009년 말 현재의 급여 산정 기초는 평균 보수월액이 281만 9,797원, 그 다음에 보수월액이 284만 5천원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즉 두 가지를 평가화를 이제 해야 될 텐데요. 그 평가하는 방법이 결국 기준소득월액 변동률을 적용하는 방법과 보수인상률을 적용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변동률로 산정하는 방법을 보면 이 보수월액은 결국 이제 기준소득월액이 어떻게 변동이 됐는지 그 변동률 값을 적용하는 거기 때문에 284만 5천원에다가 퇴직 당시의 기준소득월액을 곱해주고요. 그 다음에 2010년도 법시행 당시의 기준소득월액 430만원 이걸로 나눠주면은 결국 337만 4,302원이 보수월액 현재가치 환산 금액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평균 보수월액 현재가치 환산하는 방법은 위에서 계산된 281만 9,797원 이것을 또 기준소득월액 변동률로 적용을 했을 때에 나온 값 334만 4,410원 이 금액이 결국 최종 평균 보수월액 현재가치 환산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됐는데 오른쪽에서 보시다시피 공무원 보수 인상률로 이제 적용했을 때의 그 보수월액 또는 평균 보수월액을 이제 적용한 경우입니다. 이렇게 산정된 금액을 보면 보수월액은 284만 5천원에다가 매년도 보수 인상률만 적용했고요. 평균 보수월액은 281만 9,797원을 가지고서 최종 퇴직 시점까지 보수 인상률로 이렇게 평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양쪽을 비교해 보시면 보수 인상률을 적용했을 때와 때보다 기준소득월액을 변동률을 적용했을 때가 급여 산정 기초가 훨씬 더 많이 나온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각각의 개인별 편차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그 기준소득월액 변동률을 적용한 경우가 급여가 많이 산정되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결국에 기준소득월액 변동률을 적용한 산정 기초를 급여 산정의 그 값으로 적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정기간 평균 기준소득월액 산정입니다. 이 부분은 방금 전에는 종전기간에 대한 보수월액과 평균 보수월액을 이제 평가하는 방법을 말씀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이후 기간에 대한 그 기준소득월액을 평균하는 방법입니다. 이 평균 기준소득월액을 적용하기 위한 급여는 이제 연금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연금 산정을 하기 위해서 구하는 이제 산정 기초가 되는데요.
결국 2010년 1월에서 4월, 그 다음에 2010년 5월에서 4월, 이 각각의 적용 구간별로 기준소득 월액을 최종 퇴직 시점까지 이제 현가화를 합니다. 현가화를 해서 총 현가화를 해서 이 산정된 토탈 금액을 이제 재직기간, 전 재직기간으로 나눠주면 그것이 전기간 평균 기준 소득 월액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산정된 금액이 511만 520원이 되는데요. 이 511만 520원은 전기간 평균 기준 소득 월액이고, 이 평균 기준 소득 월액에다가 한 가지를 더 반영을 해서 최종 기준 소득 월액 평균액이 나오는데요. 그 한 가지 반영하는 부분이 재직기간별 적용 비율이라 그래서 결국 기준 소득 월액을 약간 낮춰주는 그런 이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퇴직연금을 선택했을 경우에는, 정기간 퇴직연금을 선택했을 경우에는 511만 520원에다가 이 70점, 지금 표에서 보시다시피 70.49%를 반영을 해서 평균 기준 소득 월액을 최종적으로 산정을 하는데요. 이 70.49%는 종전기간 23년 5월, 법시행 이후 기간 6년 7월에 적용 비율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대로 현재 재직기간에 있는 그대로를 적용해서 이렇게 산정하는 금액이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퇴직연금 공제일시금을 선택했다라고 한다면 또 달라지는데요. 그 경우에는 이제 총 재직기간에서 30년에서 21년은 그 연금으로 선택을 하고 9년에 대해서는 공제일시금으로 선택을 했다.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이 퇴직연금 기간이 21년이기 때문에 21년을 가지고 다시 재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21년에 대한 연금이 전체 재직기간에서 연금 선택한 21년이 어느 구간에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21년을 가지고서 결국 비례계산을 해야 되는데요. 그때 이 비례계산을 해서 나온 종전기간과 이후기간이 표에서 보시다시피 종전기간은 16.39년, 이후기간은 4.61년, 이렇게 이제 적용 비율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적용 비율을 적용하게 되면 결국 연금공제일시금을 선택했을 때는 이 511만 520원에 84.37%를 적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기간 퇴직연금 선택 시보다는 약간 기준소득월의 평균액이 좀 높아지는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정 기초를 가지고, 즉 법시행 이전의 보수월액, 평균 보수월액, 법시행 이후 기간의 기준소득월액, 평균 기준소득월액, 이걸 가지고서 이제 각각의 급여를 산정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퇴직연금 일시금, 퇴직연금 공제일시금, 퇴직수당, 이렇게 이제 각각 급여를 산정하는데요. 이것은 한번 이렇게 계산기로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고요. 산정 방식만 종전기간과 이후기간이 서로 다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정 방식에 있어서도 종전기간에 이 65%를 적용하는 걸로 대부분 그렇게 비율이 변경이 되어 있는데요. 이 종전의 보수월액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기준소득월액의 65% 정도를 점유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 모든 급여 산식에 그 비율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산정을 한다라고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합산기간이 있는 경우에 평균 보수월액 평가하는 방법, 또 평균 기준소득월액을 이제 산정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급여 산정 대상 기간으로는 2010년 이후에 이제 법 개정 이후 기간을 합산한 경우가 있겠고요. 또 한 가지 사례는 2010년 이후에 법 개정 이전 기간을 합산한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010년 이후에 이제 법 개정 이후 기간을 이제 합산한 경우에는 똑같이 기준소득월액 적용 기간에다가 기준소득월액 적용 기간을 합산한 경우이기 때문에 그렇게 급여 산정이 하는 부분에 있어서 뭐 어려운 점은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2010년 1월 이후 합산 기간을 포함해서 전기간 평균 기준소득월액을 산정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산 기간에 대해서도 결국 기준소득월액 그 적용 구간별로 공무원 보수 인상률 평가화를 해서 그렇게 산정을 한다. 이제 똑같습니다. 구간별로 하여튼 평가화를 해서 그렇게 산정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2010년 이전 기간을 이제 합산한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 규칙에서도 이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종전 퇴직 당시의 그 보수월액 또는 평균 보수월액이 있습니다. 종전. 그러니까 2009년 이전에 퇴직했을 당시의 그 보수월액이나 평균 보수월액을 가지고 있겠죠. 그것을 매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로 평가를 하고요. 평가를 해서 이분이 급여 사유가 발생한 날의 기준소득월액 대비 공무원 임용 당시의 기준소득월액, 즉 변동률이죠. 변동률. 이 변동률 차를 이제 적용한 것을 이제 급여 산정의 기초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2009년 이전 기간을 이제 합산을 했을 경우에는 조금 이 급여 산정 기초가 산정 방식이 좀 다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각각의 이제 사례를 보시게 되는데, 먼저 이제 합산 기간이 그 종전법 적용 기간과 개정 이후 기간에 이제 이렇게 걸쳐져 있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거는 합산 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이전 기간만 있는 경우, 이제 그런 경우였는데, 이 경우는 합산 기간이 이전 기간과 이후 기간이 동시에 걸쳐져 있는 경우, 이제 그 경우에 급여를 어떻게 산정하는지 그거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례를 보시면 2012년 1월 1일에 이제 임용이 되어서 2015년 12월 30일에 이제 퇴직을 한 그런 이제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재임용 기간은 4년 정도가 되겠죠. 4년 정도가 되고, 공무원 경력으로 보면 20년, 과거 이제 20년 경력이 있습니다. 그 20년 경력이 1991년 7월 1일부터 2011년 6월 말까지 걸쳐져 있는 거죠. 이전 기간과 이후 기간이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종전 기간과 이후 기간의 그 경력을 나눠보면 종전 기간은 18년 6월, 그 다음에 전체 합산 기간입니다. 그리고 이후 기간은 이제 5년 6개월 해서 5년 6개월 중에 이제 기본 기간이 4년, 합산 기간이 1년 6개월 이렇게 되어 있는 이제 공무원입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급여를 산정하는지 그 부분을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도표를 보시면은 91년도 7월 달에 임용이 돼서 2011년도 6월에 이제 종전 퇴직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종전 퇴직 당시 평균 보수혈액이 200만 원이라고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 200만 원이 결국 2010년도 이전 그 3개년도 평균 보수혈액을 의미합니다. 결국 이분 같은 경우에는 11년 6월 퇴직 시점에 종전기간에 대한 그 평균 보수월액을 평가할 적에 보수인상률과 기준소득월액 변동률 두 가지가 있었을 텐데, 그 한 가지가 보수인상률은 5%였고 그 다음에 기준소득월액 변동률은 10%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11년도 6월 달에 평균 보수월액 평가와율은 변동률이 컸기 때문에 변동률 1.1을 적용해서 그 변동률로 급여가 산정이 됐겠죠. 그래서 이런 분이 다시 2012년도 1월에 재임용이 돼서 2015년도 12월에 퇴직을 한다.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산정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2011년도 6월에 평가화되었던 금액, 즉 210만 원이죠. 1.1을 적용해서 210만 원을 2012년도 1월까지 보수인상률을 평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보수인상률 평가한 금액을 다시 2015년도 12월 시점까지 보수인상률로 하거나 또는 기준소득월액 변동률로 다시 평가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온 값, 최종적으로 B가 되겠죠. B에서 예시에 있다시피 기준소득월액 변동률 또는 C, 보수인상률 둘 중에 어느 것이 높았냐, 높은 거를 기준으로 평가화를 한 금액을 급여 산정 기초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종전 퇴직 당시 적용했던 금액, 산정 기초였던 금액, 그 금액을 재임용 시점까지 보수인상률로만 평가하고 그것을 다시 재퇴직 시점까지 기준소득월액 변동률로 할 거냐, 보수인상률로 할 거냐, 둘 중에 높은 값으로 평가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법 시행 이후 기간에 대한 그 평균 기준소득월액 평가하는 방법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각각의 구간별로 그렇게 평가를 해서 총 재직월수로 나눈 금액을 평균 기준소득월액으로 그렇게 가져간다.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합산기간이 종전법 적용기간만 있는 경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부분은 합산기간이 종전기간과 이후기간이 이제 걸쳐져 있는 경우를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에는 이제
법시행 이후 기간에 임용이 되었는데 법시행 이전 기간만을 이제 합산받은 사례가 되겠습니다. 즉 2011년 5월 1일 제명된 공무원이 종전기간을 합산받고 2015년도 4월 30일에 퇴직한 경우에 이제 처리 방법이 되겠는데요. 합산 기간은 총 11년입니다. 11년은 이제 합산을 받은 사례인데 이 경우에 보수월액, 종전 퇴직 당시 보수월액 또는 평균 보수월액을 이제 평가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즉 2011년도 12월 말일 날 이제 종전에 퇴직을 했을 당시에 보수월액 사례에서 지금 2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200만 원을 재임용 시점 2011년 5월 1일까지 형가화를 합니다. 보수 인상률로 계속해서 그 형가화를 해서 나온 금액을 2015년도 4월 30일 시점까지 다시 형가화를 합니다. 그 형가화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한 가지가 변동률을 적용하는 방법, 또 하나는 이제 보수 인상률을 적용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변동률을 적용해서 형가화했을 때의 이제 금액을 사례로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임용 시점까지 형가화했을 때의 금액이 243만 7,998원이 나왔고요. 그 금액을 재임용 시점 또 재퇴직 시점의 기준소득월액 변동률로 적용을 하게 되면 그 금액이 275만 2,567원이 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가 방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2방법으로는 종전 퇴직 당시의 보수월액을 매년 보수 인상률로 퇴직 시점까지, 재퇴직 시점까지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그 평가하는 방법은 2002년에서 2009년, 즉 법 개정이 2010년 이후부터 이제 적용이 되기 때문에 2002년에서 2009년까지는 매년 1월 현재 시점으로 평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2010년도부터 재퇴직 시점까지 부분은 그 평가와 그 기준소득월액 적용 구간별로 평가하는 방법이 매년 5월부터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5월 현재 시점으로 그렇게 평가를 한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평가에서 나온 금액이 258만 7,213원이 산정이 됩니다. 그래서 275만 2,567원보다 보수 인상률을 적용한 경우가 더 낮게 나오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기준소득월액 변동률을 적용한 275만 2,527원이 결국 급여 산정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적용해서 퇴직일시금 또 퇴직수당을 보시다시피 산정 방식을 적용해서 그렇게 산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그 급여 산정 하는 방법, 또 급여 산정 기초를 어떻게 산정하는지, 보수월액, 평균 보수월액, 기준소득월액, 평균 기준소득월액 이런 부분들을 평가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